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 목에 이물감 혹시 느껴지시나요? 뭐가 있다는 느낌? 진료실에서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상당히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율이 꽤 높습니다. 10명 중에 한 7, 8명은 치료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물감이 있다고 하면 거론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하는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물감이 있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약을 받아오시는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받아서 먹고 계세요. 근데 이물감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은 과잉 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려면 식물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이물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식물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도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는 느낌, 역류가 되는 느낌, 꿀떡 삼키지 않으면 뭔가 막 입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나 속이 쓰리거나 식도가 타는 느낌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목의 이물감 때문에 위산 억제제 같은 처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반응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식이 조절 잘 하시고 식사 시간 같은 거 조절 잘 하고 너무 늦게 먹지만 않으면은 약 치료 없이도 거의 잘 날 수 있는 병이거든요.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물감을 느낀다면은 식도염이 있는 그 순간에 보통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24시간 느껴지는 이물감은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 아닌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사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음식을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고 이렇게 되면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속되는 이물감이. 근데 식도 괄약근이 약해진 분들이 공복을 유지하거나 소식을 하고 이런데도 이물감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도 낫지 않은 목 이물감, 이게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위산 억제제를 먹고도 반응하지 않은 이물감은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후두염이나 인두염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물감의 원인이 후두염이나 인두염으로 이물감이 있으려면은 목이 부었을 때만, 균이 들어왔을 때만 이물감이 있어야 합니다. 365일 인후두염에 걸려있는 분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주 걸리는 분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경우는 목에 아니면 몸 전체의 면역이 저하된 걸 올리는 편도나 인후를 강화시키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도암과 인후두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이렇게 눌러서 이물감이 올 수 있죠. CT 등으로 쉽게 검진이 됩니다. 근데 검진을 해도 이상이 없다면 이 또한 배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론되는 것은 후비루, 코가 뒤로 넘어가거나 축농증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물감의 원인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것은 코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농증이 심한 분들도 이물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목 이물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목 뒤로 뭐가 자꾸 넘어가서 불편하다고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잘 들어보면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혀나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안을 보면 알게 되고, 편도 비대는 잦은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잦은 감염의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커질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 커져가지고 누르면 이물감이 올 수 있고 코골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염증이 안 생기게 편도의 면역을 올려야 합니다. 혓바닥이 큰 거는 혓바닥을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는 편도 결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한 구취가 동반되고 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얀 돌 같은 게 박혀 있으니까 빼내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목에 뼈가 막 증식하는 병들이 있어요. 목뼈가 과다 증식하면 목의 구조가 많이 밀려서, 요즘에 뭐 거북목도 있고 일제목도 있는데 밀리면 목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는 엑스레이로 알 수가 있고, 일단 목 뒤도 많이 불편합니다. 어깨도 뻐근하고 날개 축지도 뻐근하고 이런 증상에 동반이 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거는 목을 치료해야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목 이물감을 호소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만 목 이물감이 있어야죠. 계속 목 이물감이 있다 그러는 거는 스트레스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들은 이렇게 목 뒤를 잡고 쓰러지는데 본인은 목 앞을 잡고 쓰러진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것 또한 목을 강하게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팁은 무엇일까? 목에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면역을 증가시켜서 목 이물감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고용량 요오드요법입니다.
고용량 요오드 요법을 하면은 상당한 분에서 이물감이 사라집니다. 요오드가 치료에 도움이 된 증상 리스트가 있는데 쭉 보게 되면 결절과 낭종 이런 게 이제 갑상선에 있어도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요오드를 먹고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염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특히 목이 이렇게 부은 것들이 이제 가라앉는 게 있죠. 목이 부은 병을 요오드 결핍, 고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진료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24시간 지속되는 이물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오드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증상 리스트 보면 여기 목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목에 통증이 와요. 그리고 요오드는 모든 종류의 균을 사멸시키거나 제균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100% 제균이 안 되더라도 제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쟁 났을 때 상처 부위에 요오드를 발랐죠. 자, 그래서 이런 요오드를 주목하시면은 목에 이물감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상에 결절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이 약한 거죠. 갑상선에 염증이 있고 독소가 있고 갑상선에 독소를 몰아내는 요오드나 셀레늄 이런 좋은 것들이 부족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24시간 이물감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꼭 있어야만 되냐? 그건 아닙니다. 갑상선 질환이 없어도 목이 이렇게 부어있지 않아도 초음파로 봤을 때 결절이 없어도 갑상선이 약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목 이물감이 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추위 타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이런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갑상선이 약한 겁니다. 갑상선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이렇게 중독돼 있거나 잠재되어 있으면 갑상선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갑상선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요오드, 셀레늄, 비타민 B군, 아연 이런 거를 충분히 보충하고 앱som 솔트나 무슨 천일염이나 미네랄염 이런 좋은 소금도 도움이 되죠. 그런 거를 충분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목 이물감이 사라지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목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목으로 이물감이 오는데 이렇게 목을 강하게 만들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목에 이물감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한번 이물감이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5mg 정도 요오드를 한두 달 정도 복용하시면 대개 증상이 호전이 되고 미세한 요오드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갑상선 비대, 고이터라 그러죠. 그것이 호전돼서 이물감이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부어 있거든요. 현대 사람들은 요오드 부족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실시하는 요오드에 대한 충분 결핍에 대한 데이터들은 전신 요오드를 고려한 게 아니라 갑상선에만 쓰는 요오드를 고려한 건데 갑상선에 쓰는 요오드는 전신에 쓰는 거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충분하게 써서 몸에 있는 요오드 장기들을 충분히 포화시키고 위산도 분비시키고 눈 건조도 치료하고 침도 나오게 하고 이러려면은 몸에 많은 요오드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의 이상이 균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앱텐바 바이러스인데요. 앱텐바 바이러스가 갑상선에 잠복되어 있으면 자가면역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의 불편감이라든지 갑상선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아까 모든 균을 사멸시키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요오드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균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좋아지는 원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가면역의 염증의 원인은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요오드가 이런 부분에 작용을 하는 원리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강한 영양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용량 비타민C,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하면 감기가 좀 덜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바이러스 질환이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20-30g, 40g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쫙 맞으면 대상포진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대상포진은 생기고 나서 10일 내에 잡아야 되는데 1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신경통이 남아서 아무리 늦어도 2주 그 안에 잡지 않으면 신경통이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고용량 비타민 C와 고용량 요오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우리가 앱텐바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앱텐바 바이러스가 검출된 목 이물감 환자분들은 고용량 요오드와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갑상선 말고 목 안쪽에 아까 이제 후두염, 인두염, 편도 이런 데 면역력이 약해서 이물감을 더 느끼는 분들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 클로브란 오일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정향인데 이것을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마시거나 가글 하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클로브는 오라크 밸류, 항산화 수치가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항산화력이 강하고 항균 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박테리아 같은 거를 없애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요오드 요법과 클로브 오일 요법을 잘 병용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 같은 것도 병용하시면은 목의 이물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면역력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
처음에 분명히 목 이물감이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목뼈 이상이나 편도비대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것을 무슨 과에 가서 어떤 원인을 어떻게 치료해야지 되는지 몰라서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다가 그냥 다른 치료를 하는 와중에 이물감이 사라진 분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영상을 남깁니다. 목에 이물감을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로 뵙겠습니다.